CMOS 공정을 이용한 아날로그 직접 회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회로를 설계할 때에 사용되는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케이던스 툴이 되겠습니다. 버트수죠. 그런데 이 툴은 학부생들이 사용하기는 너무 비쌉니다. 대학원에는 이제 연구하는 네분 기본적으로 케이던스 툴이 깔려 있기 때문에 케이던스 툴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하고 레이아웃하고 디자인 프로세스를 할 수 있지만 학부생들에게는 회로 공부할 때 이제 프리로 얻을 수 있는 P스파이스라든가 혹은 Q스파이스라든가 제가 소개하는 LT스파이스를 이용해서 회로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회로에서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타임 도메인 어널리시스하고 프리퀀시 도메인 어널리시스를 간단한 RC 회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한 로페스 필터가 있습니다. 이 회로는 시그널 소스가 있고요. R과 R 디바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자, 이 신호의 입력 신호가 시간적으로 변했을 때, 예를 들면 T0일 때의 신호는 제로였다가 T0에서 입력 신호가 VF로 인가됐을 때, 증가했을 때 출력 캐패시터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은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게 타임 도메인에서 어널리시스죠. 이런 타임 도메인에서 어널리시스는 RC 회로는 미분 방정식을 풀면 돼요. 그죠? 예를 들면 T0 이하 그 전에는 신호가 제로이기 때문에 출력이 제로일 겁니다. 캐패시터가 풀리 방전돼 있을 거예요. T 이꼬로 제로에서 신호가 들어가면 크기가 VF라고 가정하면 VF 신호가 들어가면 요 마지막 출력 노드에서의 들어오는 커런트와 나가는 커런트의 합은 같다. KCL을 적용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미분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R1을 통해서 이 로드로 들어오는 커런트는 VF-V out 디바이 바이 R1이겠죠? 그럼 나가는 전류는 여기에 전압 디바이 바이 R2 또 캐패시터는 여기에 단위가 페럿이잖아요. 그래서 전류는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이 시간제로 변하는 거 곱하기 캐패시터 쓰면 전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미분 방식을 풀게 되면 타임 도메인에서 즉 신호가 T0에서 제로에서 VF로 변했을 때에 캐패시터 차지되는 그런 이러한 식처럼 변합니다. 여기에 파이널은 어떻게 될까요? 좀 한번 볼까요? 신호가 안 들어갔을 때는 제로일 거예요. 네, 신호가 이제 VF로 통과하면 인가되면 이 전류가 초기 캐패시터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는 여기가 제로일 겁니다. 그러면 초기 전류는 R1 분의 VF가 될 거죠. 이쪽 기울기가 될 겁니다. 이때 가장 변화율이 클 거고, 그럼 캐패시터 전류가 점점 좀 흐르게 되면 차지하겠죠? 캐패시터 전압이 차지하게 되면 이 전압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전류가 R2에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R 안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R2로 흘리니까 실제적으로 캐패시터 차지하는 전류는 줄게 돼서 시간에 따라서 캐패시터 그 양단에 걸린 전압이 증가하는 율은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 변하는 율 따지는 게 타임 컨스턴트예요. 이제 타임 컨스턴트는 캐패시터가 바라본 토탈 저항과 곱하면 됩니다. 캐패시터 바라본 토탈 저항은 어떻게 돼요? R1 R가 패러렐이죠. 그래서 타임 컨스턴트는 C times R1 parallel to R2입니다. 이게 타임 컨스턴트예요. 타임 컨스턴트라는 건 뭐냐면 one 타임 컨스턴트가 되면 파이널 밸류의 63%가 변하는 거죠. 대략 3타워가 되면 95%가 변합니다. 타워가 중요한데 타워분의 1이 이 시스템의 3D 밴드위스하고 같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타워에서 원 타워 되면 63% 파이널 63%가 돼요. 그 다음에 2타워, 3타워 되면 파이널에 95%가 도달합니다. 자, 파이널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차지하고 됐으면 이 전압과 이 흐르는 전류와 전압이 같으면 다시 말하면 여기에 풀리 쭉 제로부터 파이널 밸류까지 차지하겠죠? 그때 파이널 밸류는 이 두 개의 저항의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밸류는
입력 인가된 거에다가 저항 디바이드가 파이널 밸류가 돼요. 자, 얘를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기 위해서 타임 도메인 시뮬레이션 돌리기는 트렌 어널리시스를 하게 됩니다. 과도 현상을 돌리면 되죠. 그래서 스파이스에서는 .trend이라는 커맨드를 써요. 자, 그러면 그 트렌전 어널리시스 한국말로 표현하면 과도 해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과도 해석이란 그럼 뭔가 회로가 시간에 따라서 시간 도면에서 어떻게 리스폰스 하는가, 즉 입력이 가했을 때 혹은 입력에 사인웨이브 가했을 때 혹은 임의의 신호가 가했을 때 출력은 어떻게 변하나 시간에 따라서 그런 걸 해석할 때는 트레널리스를 하면 됩니다. 이 트레널리스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회로가 이 우리 지금 다루는 RC 회로는 모두 다 리니어 회로지만 난리니어 회로일 때는 일단은 DC 동작점을 계산합니다. 각 모스펫의 전류, 전압, DC 값을 구하고요. 자, 그 지점에서 계산한 후에 시간의 입력 신호의 시간에 따라 변함에 따라서 각 마디마다 타임 스텝, 여러분이 주는 타임 스텝에 따라서 그 스텝마다 각 마디의 전압, 그다음에 브레인치 전류를 계산해서 시간에 따라서 회로 리스폰스가 어떻게 되는지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트렌드 리스폰스 과도 해석의 그 정확도는 여러분이 주는 각 스텝이 많으면 정확하게 해석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 과도 현상들은 일반 리니어 회로나 이런 것도 영향을 주지만 회로를 그리다 보면 특히 직접 회로를 그리다 보면 파라스틱 기생 소자들이 생깁니다. 그중에 캐패시터, 그다음에 인덕터 이런 것들이 타임 리스폰스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게 트레이너리스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간단하게 RC 필터에서 유닛 스텝 방식이 들어갔을 때 캐패시터를 차지한다고 그랬죠? 그 차지하는 거를 그림을 시간에 따라서 그림 이게 X축이고 출력을 그려보면 이런 스텝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렌은 언제 쓸까? 서프라이 볼테이지를 예를 들어서 인가를 하고 이 회로가 여러분 시스템이 어떻게 정상 상태로 동작에 도달하는지 그 과정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DC 볼테이지를 그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거에 따라서 회로가 각 전류,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임의로 우리 회로가 있으면 입력에 사인웨이브나 혹은 다른 신호가 들어갔을 때 출력 신호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트레너널스를 써요. 마찬가지로 이제 입력에 타임 도면서 임의의 하가 들어갔을 때 출력은 어떤 특성으로 시간에 따라서 나오는지 이런 걸 해석할 때 대부분이 다 트레너널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타임 도면서 해석할 때는 다 과도 해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도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돌리기 위해서 우선 해당하는 회로를 그림을 그려야죠. 스키매틱을 그려야 됩니다. 회로를 그리게 됩니다. 이 회로를 그래서 저항은 앞에서 그 것처럼 R을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얘를 노테이션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R 하면 노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제거시키고 이런 저항을 놓고 그다음에 캐패시터는 C를 하면 나오고 얘를 똑같이 노테이션 하고 싶다 하면 컨트롤 R을 하면 됩니다. 자, 얘도 빼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넥션 하려고 그러면 F3를 하면 됩니다. F3 하면 커넥션을 각 노드마다 해줘야 돼요. 회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를 이런 거를 스키매틱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로에 값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회로에다가 이게 그 회로 값을 주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면 회로값 200kg 이런 걸 주게 되죠. 캐패시터 오른쪽 하면 캐패시터 2나노 페럿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각 노드에 이름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 노드 이름을 줄 때는 이 에디터에 들어가면 쭉 그 단축키들이 나와요. 저항은 R, 캐패시터는 C, 인덕터는 L, 다이오드는 D. 그다음에 컴포넌트를 찾으려면 F2를 누르면 돼요. 그다음에 노테이션 아까 있죠? 컨트롤 R. 그다음에 뒤집는 거, 180 뒤집는 거, 그 미러는 컨트롤 E. 그다음에 드로잉은 F3 하면 돼요. 아까 와이어 연결하는 거죠? 레벨 각 마디마다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버튼은 F4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F4를 여기를 눌러보면 여기 F4인데 여기에 그 넷 네임이 있죠? 각 마디의 이름들을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입력에 우리 sort 이미에이션을 넣으려고 그래요. 유니스텝 방식을 넣으려고 합니다. 즉 이런 방식을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입력에 유니스텝 방식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방식을 넣으려고 그래요. t 이꼬로 제로일 때 VF의 신호를 넣고 싶습니다. 우리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입력 신호의 시간적인 신호는 VF의 유니스텝 방식이 되죠. 이렇게 집어넣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신호를 넣으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PWL이라는 걸 해서 piecewise linear function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면 이 시간대는 얼마고, 제로 시간대는 예를 들면 제로 볼테지고, 그죠? 제로 볼테지고, 그 다음에 1마이크로 딜레이 후에, 여기 1마이크로 T0인데 1마이크로 후에 5볼트로, VF가 5볼트로, 이렇게 주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또 이런 신호를 또 만들려면 요 시간을 쓰고, 예를 들어 이게 10마이크로다. 10마이크로에 여기에 또 10볼트다. 그러면 10마이크로에 10볼트.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다 계속 이어 쓰면 돼요. 이런 게 PWL 신호입니다. Piecewise Linear Source예요. 얘를 트레이너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트레이너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얘를 지우고요. 지울 수가 있고 또 지우려고 그러면 여기 이레이저로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 실행 취소해도 되고요. 이레이저로 다 지울 수가 있어요. 자, 트레이너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요게 신호 넣는 거예요. 그죠? 신호에는 어떻게 하면 펄스 신호도 넣을 수 있고요. 시너소이드 웨이브, 사인 웨이브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익스포넨셜 웨이브도 넣을 수 있고 임의로 우리가 신호들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커맨드에 들어가면 edit 시뮬레이션 커맨드 들어가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게 트레이너를 할 수 있고요. AC,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 DC를 수입해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펀멘털 노이즈를 계산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DC를 넣고 트랜스 펑션을 구할 수 있는 거, DC 동작점을 계산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트렌이니까 타임 도니까 트렌을 넣고 타임 스텝, 스탑 어디까지 돌릴 건가? 1.5ms까지 돌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해석한 데이터를 어디서부터 데이터를 이렇게 스토어해서 볼 건가, 세이브해서 볼 건가, 제로부터 그냥 세이브 하려고 그래요. 얘를 표시 안 해도 제로부터 표시합니다. 그러면 맥시멈 타임 스텝은 얼마씩 자르겠느냐 이거죠. 1.5ms까지 해석하는데 모든 구간을 다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10마이크로세크 구간마다 해석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얘를 잘게 자르면 이 데이터량이 많아질 거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얘를 굉장히 크게 하면 시간 빠른데 표현하는 것들은 좀 스텝이 많을 때보다는 덜 레큐리시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렌이라는 이 커맨드가 나와요. 트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 돌립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돌리면 런 이걸 돌리면 돌아가요. 그러면 이 윈도우를 이제 임의로 몇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이 윈도우를 클릭하고 출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를 돌리면 요 출력이 이미 나온 거예요. 나왔습니다. 그럼 입력은 보면 입력은 여기죠. 여기다 두 번째에다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 파형이 나온 거예요. 자, 그 스케일을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5볼트인데 여기 10이다 치면 Y축 스케일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T 1마이크로에서 0에서 1볼트 가는 유닛 스텝 방식을 집어넣었을 때에 캐패시터 초기가 0에서부터 쭉 올라가죠. 자, 그럼 얘를 아까 원타워가 요 원타워는 어떻게 되나요? 2나노 패럿 곱하기 두 개 패럴, 예, 두 개 패럴이면 120K 나오나요? 200K, 300K를 패러하면 120K 나옵니다. 그러면 다운은 어떻게 하면 2나노페롯 타임스 120kHz예요. 토탈 240 마이크로세컨드 타워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오른쪽 클릭해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왼쪽을 클릭하면 요거를 눌러서 왼쪽을 이렇게 클릭하면 우리 컷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컷을 얻으면 얘를 가지고 움직이면
한번 볼까요? 아까 63% 올라가는 거. 3볼트죠? 파이널이 3볼트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300K 디바이 바이 500K 곱하기 입력이 5볼트니까 파이널은 3볼트가 되겠습니다. 파이널이 3볼트 이렇게 되면 파이널 차지하는 거예요. 출력이. 봐서 보면은 이 대략 240이면 3볼트에 63% 정도죠. 자, 그래서 요게 원타워 기간입니다. 원타워예요. 그럼 3타워 정도면 95% 정도 가야 3타워가 120, 240 마이크로에 3타워니까 720이 되겠네요. 720 정도 되면 실제 파이널 3볼트에 95% 정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임 도메인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시노소이드 웨이브를 집어넣어서 출력의 시노소이드 웨이브를 볼 수가 겠죠. 요 출력 신호를 볼 수 있어요. 그때도 트레이너리스를 하면 됩니다. 자, 트레이너리스 주파수 도메인, 타임 도메인을 이렇게 트레이너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주파수 도메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파수 도메인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회로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표현해 보죠. 입력 타임 도메인을 프리퀀시 도메인 하면 S를 VS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죠. 예, 그다음에 R은 타임 도메인에서도 저항이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도 동일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R의 같은 값이에요. S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도 여러 R은 R입니다. 저항도 R이고요. 캐패시터는 타임 도메인에서는 패러시지만 이 임피던스로 표현하면 오hm 단위로 하려면 1 of SC가 되겠습니다. 이게 캐패시터의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도 이 K실이 성립하죠. 이 전류, 프리퀀시 도메인 전류가 들어오는 거는 전류 나가는 거에 합과 같다. 전류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저항 R2로 흐르는 프리퀀시 성분의 전류예요. 그다음에 캐패시티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되겠죠? 해석을 하면 전달함수는 입력대 출력이 전달함수예요. 그럼 전달함수는 요 R1R2 우리 캐패시터가 한번 보죠. 캐패시터가 없을 때 디바이더가 이거예요. 그다음에 프리퀀시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얘가 변하죠. 처음에 임피던스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DC일 때는 임피던스가 오프니까 저항 디바이더로 나타나요. 프리퀀시가 이제 입력 프리퀀시 증가하면 이 캐패시터의 임피던스가 줄어들어서 출력이 줄게 되죠. 자, 그걸 표현하는 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1 디바이 바이 1 플러스 S의 디바이 바이 오메가 낫인데 오메가는 타우, 타임 컨스턴트 1이에요. 즉, 이 시스템에 3D 밴드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전달함수를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라프라스 트랜스폼에서 이게 시노소이드 웨이브가 들어가면 S가 J 오메가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J 오메가로 바꾸면 우리 프리퀀시 도메인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크기, 그죠? DC에서 크기, 그다음에 1 플러스 프리퀀시의 3D 밴디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정성적으로 한번 보면 DC일 때는 얘가 오프니까 저항 디바이드로 나타나 얘 저항 디바이더 로고 취하면 우리 매그니튜드 스케일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매그니튜드죠. 두 개의 매그니튜드 리스폰스와 위상 리스폰스 두 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DC대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DC대는 요 캐패시터가 오프되니까 요 디바일 레이쇼에서 입력이 나타나게 되는 출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D 미일 때는 여기죠. 오메가가 3D 프리퀀시 같으면 이게 스퀘어루트 2분의 1이에요. 이때가 우리는 마이너스 3dB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히는 마이너스 3.01 정도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3dB, 즉 이 시스템은 밴드위스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오메가 낫의 1x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상은 한번 보도록 하죠. 위상은 DC일 때는 당연히 얘가 오프니까 크기는 변하지만 위상은 딜레이가 없습니다. 그죠? 위상 딜레이가 없으니까 제로도예요. 그렇지만 프리퀀시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캐패시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캐패시터로 인해서 위상 딜레이가 생깁니다. 위상 딜레이가 생겨요. 그래서 3D 밴 프리퀀시에 딱 오면 한번 볼까요? 3D 프리퀀시 오면 오메가가 오메가 나세 오면 아크탄젠트가 1이죠. 아크탄젠트 1이 마이너스 45도예요. 여기 45도입니다. 마이너스 45도. 자, 그런데 얘는 매그니튜드는 요 3D 밴디스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변하는데요. 페이스는 좀 광범위하게 변해요. 3D 밴디스의 10분의 1 여기 오면 여기를
10분의 1이면 0.1이죠. 아크탄 0.1이면 마이너스 5.7도예요. 프리퀀시가 3밴드에서 만나면 마이너스 45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0배 커지면 10x 되면 10x 되면 어떻게 되면 여기가 아크탄이 그 10이잖아요. 그 마이너스 84.3도라고요. 90도에서 5.7도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드 플랫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대략적으로 그리면 어프로크시메이션 하면 그 코너 프리퀀시 3D 밴드의 0.1%, 10%까지 쭉 직선으로 그리면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5도가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45도 기울기를 갖고 변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플하게 해석을 하는 걸 보드 플랫으로 해석을 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손으로 해석할 때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 해석인데 우리가 한번 앞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AC 해석을 하면 됩니다. .ac 커맨드가 .ac예요. 자,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C 필터를 AC 해석하기 위해서 앞에 우리 트레너널에서 한 것처럼 동일하게 스키매틱을 그립니다. 이제 바꾸어서 AC 해석을 해야 되니까 요 소스를 볼테이지 소스를 AC 해석하면 여기 스몰 시그널 AC 어널리시스 이제 AC 매그니트를 1로 놓겠습니다. 1볼트로 놓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면 이렇게 A1이 나옵니다. 자, 얘를 이제 어널리시스를 하고 싶어요. 시뮬레이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edit 시뮬레이션 커맨드에 들어가셔서 커맨드 하면 A 신호가 눌려져 있죠? 그러면 얘를 X축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가? 옥타브는 프리퀀시 2배씩 표현하는 게 옥타브고요. 데케이드는 10배씩 노그 스케일로 표현하는 겁니다. 리니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데케이드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데케이드당, 즉 주파수 10배당 몇 포인트 찍을 거나, 자, 얘 포인트가 많이 찍으면 여러 포인트에서 해석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교하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100포인트를 찍겠습니다. 그래, 프리퀀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석할 건가? 1Hz부터 200kHz까지 해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오케이 하면 요 AC 커맨드가 나오고 데케이드고 한 데케이드당 100포인트 찍었다는 거고요. 프리퀀시가 1Hz부터 200kHz까지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얘를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런을 하겠습니다. 예, 런을 하고 얘를 좀 편하게 보려면 윈도우 가서 여러 개 표시할 수 있는데 윈도우 버티컬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얘를 윈도우 들어가서 얘를 플로팅하면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임의로 윈도우를 이제 만들 수 있고요. 시뮬레이션 돌렸으니까 출력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출력을 찍어요. 요게 두 개 나타났는데 하나는 위상 정보가 나와 있고 하나는 매그니튜드 정보 프리퀀시에 따라서 1Hz부터 200kHz까지 변하는 게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따른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얘를 좀 편하게 해서 요 X축 오른쪽의 X축은 각도니까 얘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한 20으로 치겠습니다. 그럼 얘가 좀 구분돼서 표현되죠? 여기 매그니튜드예요. 매그니튜드는 얘는 어떻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면 이런 거죠. 20로그 요 저항 디바이드죠. 300kg 디바이 바이 500kg가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얘도 오른쪽으로 누르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색깔을 바꾸면 되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을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커서를 이용해서 값을 입고 싶으면 이렇게 왼쪽을 클릭하면 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얘를 옮겨서 보면 여기는 0dB죠? 예, 0dB입니다. 즉 다시 말해 여기 보면 매그니튜드가 제로 dB죠. 제로 dB. 마이너스 4점 썸띵이에요. 이게 뭐냐면 20노고 300K 디바이 바이 500K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DC입니다. 다시 말하면 DC 때는 캐패시터 오프니까 이 저항 디바이드에서 입력이 출력으로 전달되는 거죠. 자, 그때 위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위상이죠? 위상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보면 DC 때는 캐패시터 오프니까 저항 디바이드에서 저항은 딜레이가 없거든요. 위상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예요. 이렇게 보면 이쪽 반대편으로 가면 제로입니다. 그죠? 네, 제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dB 포인트 내려가는 포인트 내려가 계산할 수 있고 이 슬롭은 어떻게 될까요? 이 슬롭은
이슬로 마이너스 20dB per decade가 되겠죠. 그죠? 예, 20dB per decade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들리는 대략 프리퀀시에 반비례하는 타입으로 돼요. 프리퀀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반비례해서 매그니튜드는 줄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이 캐패시터의 임피던스가 2파이 F C분의 1이기 때문에 프리퀀시에 반비례해서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타임 도메인 어널리시스와 프리퀀시 도메인 어널리시스를 했습니다. 타임 도메인 어널리시스는 .tren이라는 커맨드를 가지고 하고요. 프리퀀시 도메인은 AC, .ac라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어널리시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간단하게 이제 커맨드를 익히기 위해서,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RC 회로를 했지만, 다음 영상부터는 다이오드, 그다음에 모스펫에서 싱글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핸드 어널리시스를 합니다. 스펙이 있겠죠? 디자인 스펙이 있을 겁니다. 사양이 있을 거예요. 디자인 사양이 있으면 그거에 맞도록 그 스키매틱을 그리고 회로를 구성하고 그 회로도에 핸들을 해서 중요한 특성을 찾아내고 걔를 이용해서 이제 튜닝은 스파이스로 하는 겁니다. 파이널 튜닝이죠. 예를 들면 이제 프로세스 코너에 따라서 프로세스 코너가 있습니다. 코너에 따라서 워스트 케이스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다 만족을 시킨 다음에 걔를 했으면 레이아웃을 하죠. 레이아웃 한 후에 이 레이아웃에 플라스틱 이펙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익스트랙션을 합니다. 익스트랙션에서 그러면 플라스틱 소자가 다 나와요. 그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한 걸 포스트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익스트랙션 후에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코너에서 설계 사양을 만족하면 걔를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 준비를 하는 거죠. 마스크를 뜹니다. 다 레이아웃을 한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고 체크를 하고 디자인들이 맞았는지 DRC, 그다음에 스키메릭하고 내 레이아웃한 거 맞는지 ERC 이런 모든 것들 다 체크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최종 DB를 만드는 곳에 보냅니다. 그럼 그곳에 마스크를 만들고 그 마스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직접표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런 작업을 일관적으로 쭉 하는 게 설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자,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직접회로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